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긴 무대 위에서 우리는 때로 정해진 각본에 따라 살아가는 배우가 되곤 합니다. 특히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의 연은 남들에게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연극처럼 보일지라도 막상 무대 뒤에서는 텅 빈 객석만이 서로를 마주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무대 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한 노부부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삶의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겉보기에 정말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남편은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있었고, 저 또한 20년간 교단에 섰던 품위 있는 은퇴 교사였으니까요. 매주 함께 골프를 치고 주일이면 나란히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틈만 나면 국내외로 여행을 다니는 저희를 보며 주변에서는 모두가 정말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이라며 부러워했죠. 하지만 그 화려한 막 뒤에 가려진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는 이미 7년째 부부라는 이름 아래 가장 중요한 정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남편은 거실 옆 작은 서재방에서, 저는 안방에서 잠이 들었죠. 처음 몇 년은 남편의 코골이가 심하다는 핑계를 댔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서로에게 더 이상 여자와 남자로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서로를 만지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금실 좋은 부부인 척 연기했습니다. 저희의 오랜 친구이자 남편의 대학 동기인 태진 씨 부부 앞에서는 그 연기가 극에 달했죠. 올해 66인 태진 씨는 건설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다 은퇴한 그야말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나이를 잊게 하는 남성적 매력이 넘치는 분이었죠. 그의 아내 윤숙 씨는 이제 막 환갑을 넘겼지만 어찌나 고운지 신살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젊은 시절 미용사였다는 그녀는 자기관리가 철저해 몸매도 완벽했고 언제나 세련된 옷차림으로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솔직히 말해 저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상하게도 태진 씨와 함께 있을 때마다 제 가슴이 저릿하게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넘게 가족처럼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를 보면 잊고 지냈던 설렘이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태진 씨가 다정하게 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안부를 물을 때면 온몸의 혈액이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독 윤숙 씨와 이야기할 때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워졌고 얼굴에는 저와 함께 있을 때는 결코 보여주지 않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던 어느 날 태진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평에 소유한 아담한 별장에서 다 함께 하룻밤을 보내자는 것이었죠. 2층짜리 목조 건물에 방이 2개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삭막한 도시를 벗어났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을까요? 태진 씨가 제 가방을 들어주며 오늘은 정말 아무 생각 말고 편하게 쉬세요. 지영 씨라고 말할 때 저는 온몸에 짜릿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숙 씨도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습니다. 제 남편의 팔짱을 꼭 끼며 명철 오빠, 여기 공기 정말 좋죠.
라고 속삭이는데 그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윤숙 씨를 보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고요. 저녁 준비를 하며 부엌에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윤숙 씨가 제게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도 돼요? 요즘 명철 오빠가 정말 남자로 보여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언니는 안 그래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윤숙 씨가 제 남편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의 비밀스러운 마음을 그녀에게는 털어놓아도 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사실 나도 요즘 태진 씨가 자꾸 신경 쓰여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아무 말 없이 그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두 여자는 말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저녁 식사 시간, 태진 씨가 아껴두었던 고급 와인을 꺼내왔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는 저였지만 그날은 분위기에 취해, 그리고 어쩌면 제 안에 무언가에 취해 계속해서 잔을 비웠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가자 우리의 대화는 가면을 벗고 점점 더 솔직해졌습니다. 결혼 생활의 권태와 어려움, 사무치는 외로움, 그리고 수십 년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있고 지냈던 원초적인 욕망에 대해 이야기했죠. 사실 나도 요즘 많이 외로워. 남편이 갑자기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지만 정작 마음이 필요할 때는 늘 혼자인 기분이야. 그 말에 윤숙 씨가 남편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살며시 포겠습니다. 오빠도 그런 기분이셨구나. 저도 똑같아요. 한편 태진 씨는 제 어깨에 자연스럽게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정말 아직도 아름다워.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진심 어린 칭찬을 들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태진 씨의 손이 제 허벅지 위에 살짝 얹혔을 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온기를 느끼며 더 가까이 다가갔죠. 윤숙 씨와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숙 씨가 남편의 가슴에 손을 대며 심장이 빨리 뛰네요 라고 속삭일 때 남편은 그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네 사람 모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위험한 불장난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우리는 마지못해 각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방에 누워서도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태진 씨에 대한 생각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금세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남편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1시, 타는 듯한 갈증에 물을 마시러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복도로 나서는데 저편에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태진 씨였습니다. 잠이 안 와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도요. 우리는 거실로 내려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저를 향한 태진 씨의 강렬한 눈빛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둘 다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지영 씨, 저는 태진 씨가 말을 시작하려던 그때 2층에서 삐걱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숙 씨였습니다. 어머, 다들 잠이 안 오시나 봐요.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머리는 살짝 헝클어져 있었고 잠옷의 매무새도 단정치 못했거든요.
명철 오빠도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던데 윤숙 씨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숙 씨가 이미 제 남편과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저에게도 같은 기회를, 같은 자유를 주고 있다는 것을요. 태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꽉 마주 잡았습니다. 과연 이 밤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날 밤, 우리 네 사람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에서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었죠.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젯밤 느꼈던 그 금지된 설렘과 낯선 감정들이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뜨겁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내려가니 태진 씨가 이미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넓은 등, 그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다시 주체할 수 없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한없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태진 씨가 저를 발견하고 돌아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을 때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과는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깊고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만 가지 말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강렬한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태진 씨가 가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제 손목을 스치듯 만질 때마다 저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때 윤숙 씨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그녀는 그 자체로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아 도자기처럼 빛나는 그녀의 피부를 보며 저는 문득 남편이 윤숙 씨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나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이었지만 윤숙 씨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저런 표정을 본 것이 대체 얼마 만인지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진 씨는 바비큐를 준비하며 시원한 맥주와 함께 낮술을 제안했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숙 씨는 술 기운에 얼굴이 복숭아빛으로 살짝 붉어졌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매혹적이던지요. 남편은 평소와 달리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숙 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태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맥주잔에 술을 따라주면서 그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은근하게 스치고 지나갔죠. 그럴 때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촉이 싫지 않았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면서 우리의 대화는 어젯밤보다 한층 더 솔직하고 대담해졌습니다. 평소라면 결코 입에 담지 못했을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태진 씨가 저를 보며 진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시선에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한 여자를 향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편 윤숙 씨는 남편 옆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가 앉아 그의 팔뚝을 살며시 만지며 웃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윤숙 씨의 행동에 전혀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온전히 즐기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막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죽어있던 감정들이 40년 만에 다시 심장에서 맥박치고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깊어질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태진 씨는 제 어깨에 자연스럽게 팔을 올렸고 윤숙 씨는 남편의 무릎에 살짝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우리 네 사람 모두 위험한 놀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아무도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태진 씨가 근처 숲길을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와 태진 씨가 앞서서 걷고 남편과 윤숙 씨가 뒤따랐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과 싱그러운 나무 내음이 어우러진 풍경은 환상적이었지만 제 신경은 온통 옆에서 걷고 있는 태진 씨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돌멩이 조심해요 라는 핑계로 제 팔을 잡았을 때 저는 그 손길에서 다른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는 남편과 윤숙 씨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남편이 저와 함께 있을 때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묘한 질투심과 동시에 기이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이 다시 찾아왔고 새벽 2시 복도에서 다시 마주친 저와 태진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윤숙 씨가 남편의 방문을 조용히 여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태진 씨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을 때 저는 40년간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떨림, 설렘, 그리고 애타는 갈망이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고 잃어버렸던 욕망을 확인하며 여전히 뜨겁게 살아 숨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녘 각자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도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네 사람 모두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모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새로운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결혼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행복을 찾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 별장에서 만나 각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로.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한 집에 살며 서로를 존중하는 가장 친한 친구로 지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각자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설렘을 느끼는 사람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죠.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저희 부부 사이가 더 좋아 보인다고 얼굴이 환해졌다고 말합니다. 교회 사람들도 골프 동호회 친구들도 모두 저희가 요즘 더 행복해 보인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런 관계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정답은 아닐 겁니다. 어떤 이들은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누구도 해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윤숙 씨와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저 또한 태진 씨와 함께 있을 때 40년 만에 다시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나이 60이 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맞더군요. 우리는 결혼을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소유하고 독점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행복을 인정해주면서도 여전히 든든한 가족으로 남아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들의 사랑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기존의 낡은 틀을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60이든 70이든 우리는 모두 여전히 사랑할 자격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